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펄스 경제용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AI 의료 진단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LG와 삼성 같은 국내 대기업들에서 AI 의료 분야에 본격 진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서강대학교 백영렬 교수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I 의료 진단 말만 들어도 굉장히 높은 기술이 집약되고 또 이 어려운 기술이 또 응용되고 할 것 같은데요. 네. LG AI 연구원이 공개한 정밀 의료 AI 이게 이름이 엑사원 패스 2.0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병리 조직의 이미지만으로 유전자 변이를 예측한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요. 기존에는 2주가 걸리던 유전자 검사가 1분 이내로 단축이 된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지요? 의료 분야를 크게 놓고 보면은 제일 지금 발전돼 있는 게 아마 패턴 인식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오늘 방송을 보고 왜 그거 나한테 왜 치료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잃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를 유념해 두시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래서 AI가 필요한 거고 예. 그 AI가 생김으로써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LG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주 걸리던 게 1분에 끝낸다. 그러니까 1분이라는 건 그냥 시약 검사나 패턴 검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뭐 우리도 충분히 경험을 하셨겠지만 뭐 피를 뽑고 그다음에 피를 검사하는데 뭐 한 2, 3일 걸리고 적어도 맞아요. 뭐 2, 3주 후에 또 가서 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예. 지금은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어서 그 패턴을 즉시 분석해주고 그게 어떤 유형의 병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전자 변이 검사 같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염기설 같은 거 DNA 분석을 다 해놓는다는 거를 이제 전제 조건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작업을 시작을 할 텐데 네.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아마 동의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LG에서 뭐 이런 패턴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동의서를 받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근데 몇 명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 큰 흐름을 그 뭐 중단하거나 뭐 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만 사는 세계가 아니고 세계 중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뒤처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량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병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진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병이 왜 생겼고 이 병이 뭔지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이럴 때 이제 유전자 검사를 빨리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이 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는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 분석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양들이 많고 학습을 많이 거기서 하게 되면은 패턴만 딱 보면 아 이거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금방 그러니까요.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진단 분야 뭐 그래서 진단 키트도 나오고 하는데 네. 진단 키트 분야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바이오 센서가 빛의 신호와 AI 분석만으로도 암을 조기에 진단한다. 야, 이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암이 이게 극복이 완전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것도 좀 뭐 획기적인 거라고 보시지 않나요? 일단 진단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암의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고 암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단백질 분열하는 것들을 주로 볼 텐데 제가 그
바이오 헬스 쪽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AI를 잘 모르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서 이제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단백질 분석에 의한 그 변이, 그 다음에 형광 물질이 나오는지 어떠한 시약을 넣었을 때 형광 물질이 나오는지 아니면 분열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암에 가깝다. 아니면은 뭐 전자코라는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전자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에 아주 특별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숨을 가지고 그 날숨에 의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세톤 우리 여성분들이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아세톤 같은 거와 식초와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센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자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날숨에 이게 뭐가 포함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즉시 디텍트를 하죠.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인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암에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역시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새 AI가 발전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LLM 모델만 주로 많이 쓰지만 패턴 쪽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게 렌즈가 중요하다라는 게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렌즈로 보는 렌즈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을 분석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AI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그렇죠. 더 쉬워지고. 네. 대단한데요. 네.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생활에 활용되면 여러 가지가 바뀔 것 같고 시스템도 바뀔 것 같고 뭐 물론 질병도 극복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암 검사 뭐 집에서도 간단한 키트로 이걸 밝혀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용화되면 건강 검진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병원 갈 필요 없는 암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집에서 검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들을 집에 하나씩 비치하고 뭐 그렇죠. 코에서 검사했잖아요. 나오는 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그리고 걸렸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가서 정밀 검사를 하듯이 집에서 이미 그런 그 임신 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많은 부분이 거기서 디텍팅이 되죠. 걸러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걸러내지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RI나 뭐 CT나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서 더 정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내가 집에서 진단했던 거랑 대등소이하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의사분들께서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이제 강구해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건강검진이 비용도 많이 들고 검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소홀히 하다 보면 큰 병을 키우는 그런 게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가격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병원 한번 가는 것보다는 키트 값이 훨씬 상용화되면 범용화되고 그러면 싸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역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뒷받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산업체에서의 코스트 다운,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을 적게 들이고 집에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게 용이하게 빨리 잘 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단 국민이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검사 받는 거 차 안에서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최초로 하고 그랬잖아요. 빨리 대응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진단 키트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집에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료 분야에서 저는 아까도 그 렌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빨리 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 사람 눈과 같은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렌즈가 정확하죠. 그러니까 AI나 IT의 대부분이 사람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디텍팅을 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이 카메라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종합적으로 인지 능력이 강하지만 개별적으로 생각한다면 코만 하더라도 뭐 개가 우리보다 뭐 3,000배에서 뭐 몇만 배 정도의 그 후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죠. 인간이 특히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는 TV 같은 거 보면은 줄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 눈으로는 그거 디텍팅 못 하잖아요. 그건 주사체를 계속 쏴주는 그 속도에 의해서 카메라는 그걸 잡아내서 우리가 TV 안에 TV를 보면은 TV가 뭐 줄이 올라가는 걸 보이듯이 특히 CRT 그 뚱뚱한 TV 거기에선 그 줄 올라가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사체 쏘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또 LCD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로 찍으면 깜빡거리는 게 보이는 게 그 주사체의 역할입니다. 네, 근데 눈으로 보면 네,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그 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밀로 들어가고 그리고 현미경 같은 경우에 우리 눈보다도 훨씬 더 마이크로한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보는 것들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사실 거기다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사람 눈은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전자로 그걸 분석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틀림없이 다른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의에 의해서 다른 색깔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방향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AI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지금 실생활에 많이 접목돼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흥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생김으로써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패턴 분석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걸 빅데이터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앞으로 많은 병들을 우리의 그 신체적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는 무궁무진합니다. 뭐 이렇게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이제 뛰어들고 자본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헬스케어 플랫폼인 젤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 네, 원래는 이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 있던 걸 인수를 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방향을 확 그걸 통해서 뭔가 진입을 하는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젤스라는 거는 2016년에 프라비던스라는 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이제 분사된 기업입니다. 해외 업체입니까? 네, 해외 업체입니다. 미국 예.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근간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 같은 데에 신재생 뭐 저 신물질 네.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해서 그 국민 헬스케어에 필요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패턴 그것도 역시 패턴입니다. 패턴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패턴과 빅데이터는 의료 분야에서 빠질래 빠질 수 없는 지금 현상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뭐 전자코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에서 얘기하는 젤스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아마 엔비디아만 그 GPU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MRI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패턴 분석을 하기 위한 그 GPU 그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헬스케어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분야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나한테 어플라이가 가능한가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AI의 그 패턴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 분석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느냐에 대한 싸움이지.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 분야 중에서 한 분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인포메이션이야. 절대로 남한테 뺏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오픈 시켜놓고 경쟁하는 사회고 경쟁하는 저기 회사들의 아이템이 되는 거라는 게 그걸 빨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오픈 시켜놓고 누가 더 그러니까 빨리 시장에 침투해서 빨리 돈을 벌고 다른 패턴으로 또 넘어가고 하는 것들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특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뭐를 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칩 같은 경우 그 다음 것들을 준비를 잘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좀 치도고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턴이 짧아졌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패턴이 짧아진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훨씬 더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분야에 이제 특히 진단 분야에 네.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도입해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엔비디아들 포함해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 이 AI 쪽의 의료 분야 쪽에 활용을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패턴 분석으로 그다음에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나 아니면 데이터를 같이 결합한 이런 제품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지금 선두로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LG와 삼성이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아까 네. 초대에 말씀하셨듯이 LG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 분야,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이 얘기하는 그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을 사들여서 그 삼성 바이오랑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그렇죠. 이런 정도인데 우리도 결코 그렇게 작은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줄여야 된다, 뭐 의대를 늘려야 된다, 뭐 이거보다도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의대로 전부 머리 좋은 애들이 간다 그러면은 아니 그 분야를 더 키워서 산업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대를 통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진단도 있고 그렇죠. 치료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여러 분야. 그러니까 의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키우지 못하는 게 좀 한스럽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수능 시험이 있어서 좀 나쁘다.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가장 네거티브하게 보는 걸 파지티브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AI가 중요하다 그러면 수능에 한두 문제만 내보세요. 세상은 바뀝니다. 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만 우리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의대가 갖고 있는 특성,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산업을 붙여서 한국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선도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또 우리나라가 의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국민이 전부 다 단일 건강보험 체제를 갖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이 민간 보험에 의존하는 게 큰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단일 기관에서 딱 수집을 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전 국가의 AI 인프라 서비스, 의료 인프라 서비스 이게 이제 전개될 환경이 갖춰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서 뭐 프라이버시에 뭐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또 파지티브하게 활용할 것인가. 전 세계에서 모든 국민이 주민번호 같은 거로 컨트롤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18세 이상이면 전부 지문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범죄 예방률이 굉장히 그렇죠. 낮은 범죄율도 낮은 거고. 그렇죠. 그 주민번호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번호 하나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반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그렇죠. 또한 있죠. 예.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몇몇 그 네거티브한 것 때문에 파지티브를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 수집들을 그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필수 받아야죠.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가 의료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단을 맞아요.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은 큰 병에서 훨씬 더 가볍게 빨리 빨리 고칠 고칠 수 수 있는 있어요. 그렇죠. 돈도 적게 들고. 예.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크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훨씬 더 병을 안 키우고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와 2년에 한 번씩 하는 의료 데이터가 전 세계에 없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또 부지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교육 수준이 제일 높은 높죠.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거기다 국가 전체적으로 ICT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다면 국민이 깨어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ICT를 제일 발전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유일한 국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파면 팔수록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